네. 자, 그러면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요.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게임주 좀 한번 눈여겨볼까요? 중국 판호. 네, 기다려. 네. 큰 이슈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지수는 지금 예상만 나와 있는데 네.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요? 15포인트. 미국 증시가 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.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좀 약보합 정도 기록할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나왔네요. 14포인트 하락해서 마이너스 0.65% 기록을 해서 2265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0.15% 691포인트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거의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게임주의 날이죠. 사실 뭐 대부 시스터즈부터 해서 넷마블이 아직 지금 이제 예상가만 좀 잡혀 있어가지고 가격 나오기가 어려워요. 네, 아직은 오늘 안 나. 급등 예상이라 네, 지금 15%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. 15로 좀 야, 부족할 이런 거예요. 날이 있네. 마무리가. 15로는 부족합니다. 네, 오늘은 25%. 넷마블 게임이 이제 여러 개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. 그냥 중국은 넷마블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, 이제. 네. 좋아? 제가 얼마 사신지 아시잖아요. 얼마인지 아시잖아요. 네. 네. 넷마블. 네. 그래서 아직 뭐 그 개시는 안 했는데 예상은 플러스 15% 정도 근데 거기 오르면서 선택 안 된 그 게임사들도 올라가는구나. 같이 올라가죠. 열린다라는 예, 생각이 열린다. 있으니까. 예. 아하. 그래서 그래서 오늘- 폴어비스도 같이 가는 모양이군요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뭐 넷마블도 급등하지만 지금 네. NC소프트가 그 다음이에요. 그 네? 코스피 쪽에선 4%. NC? 예. 그리고 크래프톤이 3%. 아, 이건 이제 코스피 코스피고 네. 코스닥은 그 대부 시스터즈가 가장 강합니다. 여기는 13% 급등을 했고 여기가 그 쿠키런 킹덤이라고 그 게임 만든 개발사하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6%, 네. 웹젠이 5%, 펄어비스도 한 4%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게임주들이 일단 오전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고 게임주 외에는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 한 1.4% 정도 소폭 반등하고 있고요. CJ 대한통운이 한 1% 정도 상승을 좀 아, 해주고 게임이 있습니다. 끝났습니까? 아니 그 일단은 정도면 이제 많이 해. 아, 진짜. 이게 개인 방송입니까? 이게 지금 아니, 몇십만 명이 보는. 네, 아 이따 또 얘기해드릴게요. 기분 제가 좋게 듣고 오늘 있는데. 일단 또 보고서도 나온 게 많아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0.5% 올랐는데, 근데 사실상 뭐 게임주 말고는 크게 오른 거는 오늘은 좀 보이진 않고요. 반면에 좀 하락한 기업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좀 중국 소비주가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. 아모레지가 5%, 호텔신라가 3%, 아모레 퍼시픽이 2.4%. 어제 오늘 뭐 미국 증시 빠진 것도 그 중국에서 출발했던 이탈리아로 가는 항공편에서 그 확진자가 절반 정도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엔 중국발 야, 이거 좀 비행기 또 예. 이거 골치 아프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?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좀 막는 거 아니냐. 어. 그리고 또 중국은 지금 오픈은 하는데 네. 너무 확진자 많이 나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밖에 안 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은 경제 활동에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요새 이제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중국 소비주가. 나가지 말고 집에서 게임 하라는 얘기구만. 네, 보니까 풀어준 게. 하필 요때 44종, 아, 44종이나 그러네요, 열어준 게 또. 이게 처음이라니까. 아, 한꺼번에 처음이죠. 44종 네. 풀어준 게 처음이야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심지어 춘절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집에 있어. 게임이나 해라. 이런 거야. 드라마 보고. 그지? 예. 그런 거야. 그럴 수 있겠네요. 딱 판이 보여. 중국 애들 딱 수가 보인다니까. 네. 자,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중국 소비주가 그동안 이제 잘 좋았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 외에 그 배당 많이 줬던 기업들도 오늘 한 번 더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. 뭐 삼성화재라든가 뭐 보험주가 오늘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. 여전히 건설주도 부진하고 뭐 그 금융주도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. 삼성전자도 지금 한 1% 정도 추가로
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. 어쨌든 오늘 넷마블이 거의 한 20%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게임주 외에는 사실상 좀 보이지 않는 네.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현재 1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. 상승 종목이 167개고 하락이 600개니까 뭐 거의 대다수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. 1000개가 넘어요. 근데 지수는 보합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이? 이제 게임주들이 또 코스닥에서는 시총이 큰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뭐 컨텐츠주가 같이 가거든요. 근데 이쪽이 좀 시총 1조짜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는 좀 견조한데 사실 분위기는 게임주 말고는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. 네. 네,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오늘 중국 소비주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바이오라든가 반도체, IT 기업들 좀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이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한 400억 정도 오늘도 좀 팔고 있고요.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도 오늘 한 130억 파는데 뭐 유일하게 사는 업종은 게임입니다. 아마 서비스 업종이 게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. 이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양시장 합쳐서 한 7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은 담고 외인 기관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섹터 쪽으로는 역시 뭐 오늘 그냥 다 게임주들이 가장 뭐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그러니까. 있고 게임이 가니까 이제 NFT 관련주도 가고 있고요. 또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메타버스나 또 드라마, 영상, 콘텐츠 제작회사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한령이 좀 이제 진짜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좀 LG엔솔이 좀 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오늘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중국에서 콘서트 하는 거잖아요. 그것만 되면 진짜 이제 한한령 풀리는 건데 네. 그런 기대감도 조금 오늘 붙는 것 같습니다. 콘서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? 당장 지금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 뭐 저건데 창고를 근데 이제, 한다는데 예. 뭐 콘서트를 근데 뭐 내년에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좀 풀리면 온라인 콘서트는 할 수 있겠죠. 온라인 콘서트. 온라인은 뭐 지금도 온라인 콘서트. 예, 지금도 하고 지금도 있으니까. 예.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? 중국은 못해요. 중국 얘기죠. 온라인 콘서트? 응. 중국 하면 되죠. 중국에는 아직. 왜 못해요, 근데 그거를? 아니 중국 한알령. 아, 한알령으로 네. 한 거. 한알령. 하나일 때문에 지금. 내가 볼 때 게임도 그렇지만 네. 불핑 같은 걸 열어줘야 돼. 예. 중국이 또 네. 티아라 좋아하잖아요. 티아. 그럼 내가 좋아하지. 네, 티아라 지현 씨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. 결혼했어? 네. 아유, 형님. 말도 안 하고 해. 무슨 말을 해요, 형한테? 무슨 말을 해야 돼? 네, 그 황재균 씨인가 하는 그 야구 선수. 야구 선수랑? 운동 선수랑 맞아. 아 잘했네. 황준균 괜찮지. 잘생겼잖아. 아, 판단 기준이 오로지. 네. 자, 여튼 한알령이 얼른 또 하나씩 빨리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예.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섹터는 뭐 다 약하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네요, 예, 진짜. 다른 섹터들은 뭐 네. 오르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오늘은 거의 오로지 게임이네.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게임에 다 집중하는 아, 그런 흐름이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일 강했던 게 어쨌든 중국 소비주나 리오프닝주인데 이쪽은 반대입니다. 오늘 완전히 다 급나가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메이드 맥. 아 그만 봐. 네. 자, 이제 한눈에 쑥 들어옵니다. 아 근데 예감이 있잖아. 왠지 내년에 정프로가 좀 대박 날 것 같다는 느낌? 형님 감 좋으신데요?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감이거든요. 내년에 약간 정프로 진짜 올 것 같아요. 응. 예. 그래서 정프로가 지금은 막 이렇게 저 징징하고 뭐 이런 컨셉으로 사랑받고 있잖아.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정프로 왕재수 그래가지고 확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죠. 그 컨셉이 될 것 같아. 그거 못 합니까, 여러분? 네, 그런 느낌. 네. 자, 리포트 좀 볼까요? 네,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게임이다 보니까 한 세 군데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요.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의 윤혜지 연구원님이 이제 다시 중국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.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무려 44개가 지금 받았고 이제 우리 한국 게임을 7종을 좀 받았고요.
예. 그리고 콘텐츠 섹터 전체 호재 아니냐. 이게 뭐 꼭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중국 게임 시장이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.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한 22%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중국이 열리는 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중국 시장은 그 서브컬처라고 그 하이 문화라고 그러죠. 보통 게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풍으로 만든 게임들 뭐 미소녀 캐릭터 이런 게임들이 되게 중국에서 인기가 더 많대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또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요 시장이 좀 열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김하정 연구원님은 이번 외자 판호는 좀 옛날과 좀 다른 것 같다. 그 이유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외자 판호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지만 4가지 정도 기준이 있대요. 자기가 네. 봤을 땐 일단 그 저번에 펄어비스의 그 검은 사막 모바일도 그렇지만 글로벌 히트작과 글로벌 IP 게임은 일단은 그 판호를 좀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워낙 인기가 있었던.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애니메이션 IP 게임 서브컬처. 세 번째가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캐주얼 게임. 그 네 번째가 중국인이 사랑하는 그 삼국지 있잖아요. 삼국지를 IP로 한 게임들. 이런 것도 이제 판호를 많이 열어준대요. 이 특징들이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은 1, 2번은 좀 속해 있는데 3, 4번 아까 아이들 게임하고 삼국지 게임은 한국의 영역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받았던 판호를 보면은 특히 넷마블의 그 A3 스틸 얼라이브. 아 스틸 얼라이브 갔어요. 그다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아이고 그 큰 종이 하는 거 있어요. A3 용지에 이렇게 네. 그 스틸 아직도 살아있냐고 막 네. 이름 쓰고. 아이고 조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 그랑사가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하드코어라고 합니다. 장르가 그랑사가? 약간 이제 좀 선정성도 있는 것 아, 같고. 선정성도 아, 있고, 그래요? 성인용. 있고. 예. 아유, 좋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그 확률형 뽑기 게임 있잖아요. 네. 요거에서 MMORPG 네. 요 스타일인데 요런 건 중국이 거의 안 열어주거든요. 근데 이번에 열어줘 버렸어요. 이거를. 그러니까 그래요? 이번 의견은 이제 이번 외자판은 다르다? 과거랑은 다르다. 어. 한국이 잘하는 게임을 열어줬다는 거예요. 아유 오. 됐다 됐어. 아 막 다 사간다 이거죠 그랑사가. 그러니까 왜냐 이런 류의 게임은 안 열어줬거든요. 근데 검은 사막 모바일은 워낙 IP가 좋으니까 글로벌 IP잖아요. 정말. 검은 사막이 혹시 펄어비스 아니에요? 네, 펄어비스. 됐다 됐어. 아니 펄어비스는 이미 받았잖아요. 어? 이미 받았잖아요. 근데 주가 안 올랐잖아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IP는 받아주는데 네. 이렇게 좀 하드코어한 장르거나 글로벌 IP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안 받아줬거든요. 근데 이번에 열어줘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예, 이제 특정 매니아들이 좀 많은 그런 네, 게임들 네, 네. 하드코어한 거.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하지 않나. 유리하죠. 예, 그래서 넷마블의 유리. 물론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지켜볼 거 없고요. 예, 이분 의견은 그게 좀 달라진 것 네. 같다. 예.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완전 내핏이 아니고 상상력인데 내가 네. 사실 이제 뉴스를 하나를 픽하잖아요. 근데 뭐 한알령 뭐 게임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. 네. 사실 뭐 마지막 날은 부동산도 하고 뭐 네, 이렇게 네. 전체 매크로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쭉 보다가 한알령 게임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자 이게 2023년도에 네. 과연 한중 관계가 지금 1, 2년 사이보다 더 냉각돼 가지고 완전 우리하고 막 그렇게 될까? 네버.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그럴 수는 없어요. 그죠. 저기도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야 네. 반도체 저기랑 예를 들면 한국이랑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 중국 사람들도. 그렇죠. 그러니까 슬슬 자기네들 별로 타격 안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살살 좀 열어주면서 그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뭐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한번 온다 그랬으면 또 한 번 더 온다는 뻐꾸기 날릴 것 같아. 누구요? 진? 시. 네. 예. 아니 뭐 오건 안 오건 간에 뭐 큰 관심은 건 없고요. 예, 일단 열린다 이거죠. 예. 네, 일단 게임 느낌이지 뭐. 예, 게임이 오늘 많이 가고 있습니다. 게임만 가고 있습니다. 그러네 게임의 날이네 진짜. 게임의 날입니다. 게임 가고 뭐 인터넷 여기서 가고. 안 오르는 게임 한번 찾아보지.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아 잠깐만요. 게임주 중에 지금 마이너스 나거나 안 오르는 게임 있어요? 잠깐만요. 미스터 블루가 혹시 뭐예요? 아, 게임- 그거는 웹툰하고 게임 같이 아. 하는 회사예요. 한비소- 근데 요새 좀 올랐었어요. 아 그래요? W 게임즈. 여기는 중국과 상관이 없어요. 아 W 게임즈 저건 하나. 그거 아니야? 카지노 저 게임. 카지노 게임. 예, 아. 미국 비중이 절대적이랑 W 게임즈 하나 있습니다 지금. 안 올라가는.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합리적이네. 어? W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미국이니까 예, 안 산다 크게 이거지. 상관이 없죠. 사실. 조이시티는 뭐 하는 회사예요?
조이시티 게임에서 저 모바일 게임. 게임에서야. 어, 조이시티가 있었고 조이 맥스가 있었지. 왜 넷마블보다 상승률이 더 위에 있죠? 조이시티도 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네. 아마 아까 그 리포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기업이. 옛날에 좀 먹었었는데 그거 한 7, 8년 전에. 근데 이것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조이시티, 조이 맥스. 드래곤 플라이. 그게 조이시티예요? 아니 이게 다 게임 주주들이야. 넷마블이 오늘 1등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. 조이시티. 근데 이게 시총차가 워낙 크니까요. 조이시티는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. 넷마블은 5조고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거 꼭 상승률로만 볼 건 아닌 것 그럼 같아요. 뭐 됐네요 그러면. 네, 오늘은 뭐 넷마블을 위시한 게임주들의 날이었습니다. 자, 뭐 다른 리포트 볼 게 있나요? 저거 뭐 오랜만에 났다. 언제 산 거야 저게? 언제야, 저게? 13만 8,500원. 예? 근데 13만 8천 원까지 갔나? 그게 이제 4만 원까지 간 거였어. 좀 올라라. 마블이 좀 올라야 되겠다. 네, 너무 많이 빠지긴 빠지네. 13만 8,500원 샀어. 아니 13만 초반대 아니었어요? 근데 13만 8,5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난 아마 다시 그 한번 근처일 거예요. 그죠? 그 근처. 예. 그 근처.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 13만 8,500원에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리포트는 다 봤을까요? 네, 더 알겠습니다. 안 봐도 되나요? 네, 연말이니까. 연말이니까.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유한타증권의 이제 김우정 연구원님이 이제 퇴직연금이 내년에 아마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데 이제 정부에서 은퇴자산 마련 위한 정책을 이제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이제 29조였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제 작년에 거의 300조까지 이제 늘어났고요. 아마 2030년이 445조가 될 텐데 사실상 이게 많이 좀 방치돼 있었죠. 그러니까 이 가입하신 분들이 퇴직연금 이제 운영을 뭐 안 하신 분들도 워낙 많이 계셨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지금 이미 시행이 좀 됐죠. 올해 12월부터 퇴직연금 이제 디폴트 옵션이 이제 도입이 됐죠. 그래서 네. 이 DC형이라 그러죠.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직접 고르는. 운영하시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아마 디폴트 옵션 아마 요즘에 많이들 설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.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. 저위험은 이제 예적금, 중위험은 주식이나 채권 혼합하는 거고 네. 고위험이 요즘에 이제 TDF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그 나이 한 뭐 60세 정도에 내가 뭐 은퇴를 한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초기에는 주식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네. 이제 거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바꾸는 건데 요걸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- 생애 주기에 맞춰서 네,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습니다. 투자하는. 예. 네. 근데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을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되면 네. 당연히 초기엔 또 위험 자산으로 많이 이게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장이 어쨌든 이제 제도적으로 인해서 열렸기 때문에 네. 한번 이 부분도 내년부터 좀 퇴직연금이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마지막으로 KB증권의 최용현 연구원님이 넷플릭스의 비밀번호 공유 제한 이슈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뭐 가족 외에도 이게 친구끼리 막 비밀번호 공유해서 보잖아요. 계정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는 이제 요거를 좀 제한하는 정책이 얘기가 나오나 봐요. 근데 이제 중남미 일부 국가에선 그걸 좀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 확정은 안 됐고 근데 넷플릭스가 그동안 가족과의 비밀번호 공유만 가능하고 가족 외에는 안 된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용자 확보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락인 효과 생기니까. 근데 지금 넷플릭스 구독자가 2.2억 명인데 이 계정 공유하는 분들이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우.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야, 근데 그거 내가 볼 때 넷플릭스가 그거 알면서 그냥 해준 거야. 네, 해준 것 같아요. 쭉 그렇죠. 해가지고 네. 써봐 일단. 그런 다음에 딱 막으면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지? 맞습니다.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또 이걸 금지해 버리면 이탈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아마 공유를 제한할 것 같고요. 이번에 저가요금제가 나왔지만 뭐 아직은 흥행은 좀 성공한 건 아닌데 이 저가요금제 상품을 더 다양할 가능성이 있대요. 그래서 비밀번호 공유 제한을 이제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를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. 뭐 떠나든가 여기 남든가 이런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남는 분들은 좀 저가형 광고 요금제로 좀 가지 않을까
이런 좀 예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은 경쟁업체한테 이게 좋은 거 아닌가? 음흠. 경쟁업체 뭐 우리나라에도 뭐 OTT가 많이 있으니까 디즈니도 있고 티빙도 있으니까 네. 그런 후발주자한테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또 좋을 수도 있다. 이번에 이런 어디 뭐 내용은. 카지노 그게 어디서 하는 거죠? 카지노? 디즈니로 애플이야? 알고 있어요. 디플, 디즈니. 디플이야? 디즈니 디즈니입니다. 플러스. 디즈니? 예. 아 그것 때문에 또 그거 가입해야 되냐? 그거 따르게 볼 방법 없어요? 그 오리지널 아닌가요? 제가 알기로는. 그러니까. 네, 거기 외에는 아마 못 뭐 볼. 불법 아, 다운로드 나 지금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? 지난번에 거기 빠칭코 보느라고 애플 그거 가입하셨어요? 했거든. 가입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본 적 없어. 돈 계속 내시고 당연하지. 처리하세요.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. 아이고야. 이렇게 돈 버는구나. 이 플랫폼사들이. 어? 보지도 않는데 그냥 돈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? 아니 빠칭코 또 2 나올 거 아니야. 이 에피소드 2가 나오거든. 그때 다시 가입하면 되죠. 그것도 아, 간신히 딸내미한테 해서 그거 가입시켰는데 또 부탁해야 되잖아. 그 제가 부자 되는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작은 돈 나가는 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니까요. 그 얼마 안 돼. 야, 15,000원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인생의 아니, 큰 의미. 15,000원 아니야. 좀 더 싼 거 같아. 그렇게 가시면 아니 싸고 안 싸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, 형님? 부를 일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투루 나가는 돈을 그걸 잘 막아야 된다는 네, 겁니다. 아니 근데 보고 싶은 건 또 보셔야 되니까. 안 돼요, 그거는. 나중에 보실 때 다시 내더라도 그런 관리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문제는 있어. 내가 사실 솔직히 예. 솔직히 문제 있어. 그거 안 됩니다, 그거. 그거 좀 문제 있어.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라 써도 좋아요.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에는 돈을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문제 있어. 네. 솔직히. 네? 자, 그러면 그런 것도 엄청 있더라고. 그 신용카드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. 네. 그것도 기한되니까 다 날라가더라. 아하. 그거 들어가서 그거 사면 되는데 그걸 안 사는 거야. 그냥 포인트몰 들어가서 그냥 사면 그냥 내 거 그냥 공짜인데. 진짜 엄청 있었거든. 그리고 저한테 저런 거 보내지 마세요. 저 무슨 스타벅스 막 그런 거 있잖아. 기프티콘이요? 기프티콘. 왜? 그것도 다 날리셨어요? 나는 원래 운조커피밖에 안 먹잖아. 근데 그것도 다 날렸어 거의. 그 저한테 토스를 하세요. 아 그거 받은 거 줄 수도 있어? 네, 그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. 날린 치킨만 한 10개 될 걸. 10마리 될 그거 그냥- 10마리 이상 될 거야. 아니 닭들을 뭐 날리려고 지금 뭐 저 키우시는 거예요? 닭들은 날지는 못합니다. 먹어야 돼요. 아유 그 이모티콘 그건 다 저한테 좀 넘기세요. 알았어, 오늘 물어. 아유 오면 그냥 그냥 바로. 그냥 아유 됐어요. 맞지? 네. 하여튼 잔돈들 아끼는 거 이거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. 네. 자 리포트 다 봤나요? 네. 자 그러면 한번 증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마이너스네요. 네. 네, 마이너스긴 한데 여전히 게임주들 독야청청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다른 진짜 업종들은 안 보이네요. 자, 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은 정리를 하고요. 계속 하고 싶지 지금 생각 같아서. 끝내면 뭐 하나 이거 뭐 그러나 또 여러분들 일들이 있으시고 우리 그렇지. 영희사님도 또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네. 네. 물론 이제 내년에 뵙는 겁니다. 네네. 네, 1월 2일에 뵙지만 우린 또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또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말이라고 막 들뜨고 뭐 기분 좋은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막 그래서 이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. 그렇지. 네, 우리 염승환 이사님 주말 사이 또 푹 좀 쉬시고 네네. 혹시 어디 저 동해 같은데 해 뜨는 거 보러 가실까요? 아니요, 집에 있습니다. 집에 계시죠? 아니, 네, 근데 다 내일은 보이니까 예, TV로. 내일은 이제 오랜만에 휴가 써서 그 네. 아바타 좀 보러 가려고. 아바타. 네. 물의 길. 예. 아바타는 아무래도 저 3D IMAX로 가실까요? 아니 그냥 저는 3D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2D로 가십니까? 2D로 멀미래서. 그런 거 불편하면 보지 마세요. 아니, 또 저는 불편해가지고. 박리됐다. 2D 2D로. 네. 네, 알겠습니다. 2D는 자리 많을 겁니다. 아마. 네. 네. 영화, 자리 많더라고 생각보다. 예. 네, 영화 편하게 보시고 여하튼 길어요. 그러니까 꼭 화장실 갔다가. 네. 아니면 소팔메토를 드시거든요.
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? 네. 자, 하여튼 우리 연미사님 잘 보내시고 네네.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. 매일 아침 이렇게 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? 그러니까요. 아 그러니까만 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연미사님 내년에 네네.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고맙습니다. 삼프로 TV. 네. 네, 또 마스터 분이시고요. 그러니까. 네, 삼프로. 네. 그러니까. 네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삼프로 네. TV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. 대단히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.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.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.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, 정프로의 선글라스,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.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